내 맘을 흔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다른 구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 즉 제 생각에는 이 문제 아니더라도 정말 보편화할 수 있는 문제, 이걸 같이 고민하시는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저희 자살 예방센터를 최초로 개설을 해가지고요. 저희도 작년에 따라서 개설을 했습니다. 저희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공유하면서 다른 단체에서 다른 지방력을 잘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베끼고 하고, 또 우리 공무원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데 잘하는 거 베끼기만 잘해도 굉장히 좋은 거다. 그거는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중앙당에서도 그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 김용배 부총장님하고 여기 다 시장님 또 김용배 함께 노력해서 우리들의 좋은 정책들을 정책 강남에도 중앙당 국회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좋은 조례 제정에 대한 것도 강남에서 또 어제 그저께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느끼는 문제들 중에서 법제화할 것, 정책화할 것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잘 얘기를 안 들어요. 잘 안 얘기를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을 해내는 것, 지방정부에서 잘 하고 있는 일들을 중앙에서 법제화하는 것들. 근데 이제 몇 가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뭐 대표적인 사례로 하는 것이 정보공개 조례 같은 거를 청주시에서 최초해서 중앙정부에서 법제화했다든지, 또 이제 그 화장실 뭐 고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생각만 그게 조금 더 전환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자살예방센터는 아직 전주시는 사실 개설을 못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정당이 그야말로 실력 있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다 그러진 않지만 몇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법안조차도 토론회에서 토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이 그렇게 아주 실력 있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면서 거기서 논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훨씬 더 빠르게 진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전주시장님 아까 잠깐 이라이트 방송 발표하실 때 저 이제 논란 혹은 싸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 혹은 우리 마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의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약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분명하게 입장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만들어서 이제 어찌 보면 이겨내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사실 전주시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시간으로 지금 조금 전에도 보니까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그 시민들도 시민들의 어떤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꽁부가 옳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마을이 더 일을 해내고 하려면 연대와 협력, 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벌어지는 저런 중요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연대와 지지를 보내서 우리 김승수 시장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새로운 비전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응원의 박수 한번 줄까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다 같은 당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보수들이세요. 다 같은 당이에요? 그러네요. 이제 오늘 보니까 지금 진짜 짠 거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사실은 저희 이제 정신건강보건센터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하는데 자살예방센터가 있으니까 자살률이 줄었다 이것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마을의 공동체적 삶이 문화가 자리하면 자살률 줄었다 이게 틀려온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아까 성북구에서 나온 것보다 저도 놀랄 만큼 자살률이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투게더 광산 나눔 문화 재단 같은 거, 그 복지 공동체, 마을 복지 운동, 공동체 복지 운동, 그다음에 지금 마을 공동체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겠어요. 자살예방 사업만 한다고 직접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한 사회가 도시가 마을을 복원해내면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하여튼 현대적인 방식으로 마을을 다시 복원해내면 마을을 가꿔내면 그러면 자살률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왜 그걸 안 하는가? 국가주의적으로 사고를 하면 사고가 닿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몰라요. 제가 아까 국회의원이 사라지니까 비로소 지역 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어떤 정권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책의 방향이 국가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즉 마을을 외면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개선 효과, 그러니까 아까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이런 것들이 마을 단위로 사고해보지 않으면, 현장 단위로 사고해보지 않으면, 민생 정치 현장에 다가서지 않으면 그게 좀 안 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겉도는 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여기 계신 마을 활동가 여러분들은 무슨 뭐 거창하게 이렇게 표현할 필요도 없이 마치 80년 5월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시민군 같은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민군들이 튼튼하면 세상은 자살률은 떨어지고 세상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장님하고 전주 시장님하고 우리 김영배 청장님한테는 제가 토론이 끝나기 전까지 한 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우리를 웃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진지해.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답형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성북구 김영배 청장님한테 그 동행계약서를 쓴다는 것을 예. 어떻게 알게 됐어요? 본인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언론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언론을 보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냈으면 직원들을? 그렇습니다. 사태가 뭔지 알아보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걸 했던 아파트가 우리 그 아까 아카데미 천국 네. 거기 이제 아카데미의 주요 회원이었고 그분이 그걸 하신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네. 주택가 직원한테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알아봐서 이것을 다른 데로 확산하는 작업을 정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 좋다. 저걸 왜 생각을 못했냐. 네. 우리 공공기관부터 해요. 아까 제도화가 그 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곧 조례를 만드는데요. 모든 성북구의 공공 발주를 각 을로 돼 있거든요. 그걸 전부 동구행으로 다 바뀌어요. 네. 예, 이렇게 해서 그걸 제도화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민간에 그걸 다 그렇게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이게 잘 갔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 정강정책을 삼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민주당에서 정당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각 공무원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성북구의 사업을 민주당 정책으로 삼아야 되겠죠. 딱 그런 것처럼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 사업으로 모든 걸 해결하지 말고 제발 동네에 들어와서 뭘 잘하고 있는가 좀 구경 좀 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북구가 잘하고 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제발 그 계획서 쓰기 전에 일단 마을에서 잘하고 있는 걸 보고 잘하고 있는 걸 근데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천 박우섭 총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한 사람이
서울서 왔다가 뭐 지금 그 사람이 잘했고 그 사람 다 싸우면 잘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마을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량리 힘정도 되면 그런 친구 한 5명은 만나러 다니면 만날 수 없을까요? 그런 노력을 해보셨어요? 바로 그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저는 통장님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근데 돼요. 통장이 뭐예요? 통장님이요. 통장 그대로 잘 아닐 것이고. 각 통에 그래. 우리 동사무소에서 임명하는 통장님들. 설마 제가 모르더라고 생각했는데. 네, 통장님. 그러니까 그 사람 찾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그 동네에서 현실적으로 동네 일할 사람들 찾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한지는 아는데 어떻게 찾으시나요? 본인이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다른 나무 주로 통장님들 교육하고 통계로 하자고 하면서 거기서 올라오시는 분들로서 예. 제 생각에 그런 마을 주체를 찾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예. 마을 주체를 찾는 위해서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팀장님이나 과장님 시키는데 본인들이 직접 노력하신다면 어떻게 하신 얘기 있거나 할 이야기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마을 주체를 직접 찾아내는 거. 사실 저는 직접 찾은 건 없고요. 근데 전주는 토양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전주는 마을별로 굉장히 토양이 전주는 잘 알아요. 네. 사진을 없고 실제로 주민들 스스로 해서 저는 자발적 고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관료적이네.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왜 천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광주의 김대도? 마을 철학이니까. 천학과 교수님 이렇게 사기를 치고 마을 천학이라고 아무데나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사기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기운을 진짜 웃기기 힘드네. 웃기기 힘들어. 생각해. 제가 지금 얼마나 아주 그냥 예를 쓰고 이렇게 웃겨보려고 하는데 아까 질문 답변하세요. 질문 답변하세요. 저는 그냥 소문이 나더라고요. 네. 소문이 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 안 되거든요. 시청이, 구청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지금 서울시나 광주시나 광장구청장이 되게 잘난 척합니다 지금. 근데 마을에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 들어보면 그 안에 일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 수령급, 부모급들은 금방 보여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쫓아가서 사정하는 거죠. 대개는 그런 분들이 좀 세요. 안 올라 그래. 야씨, 내가 무슨 구청에 뭘 안 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소문이 나면 쫓아가서 설득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저는 한 두어 번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모셔온 사람들일수록 확실하다. 예를 들면 여기 뭐 윤관식 센터장 같은 분들 그런 그런 말씀하시래. 되게 아니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네, 제일 어려운 문제. 왜냐면 이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보니까 참여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요. 전체 중에 공무원들은 참여란 하면 사람들이 와서 의견 내는 거. 내가 뭔가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1번, 2번 이렇게 1번 뭐 따다 2번 따다 이렇게 답하는 거. 이게 참여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공무원이. 근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가하까지. 그러니까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해가지고 그거를 다음에 할 때도 또 이제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일치가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참여하라고 해서 딱 용감한 용령에 왔더니 뭐야 이거 이제 이런 지가 다 하네? 이게 이제 딱 그 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불일치가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갑자기 물어봐서 생각이 안 나요. 생각성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원봉사대학 같은 저희가 하는 것도 이제 미디어 활동가 양성교육에서 미디어 활동하도록 하고
도서관 활동가여서 계속 도서관 활동을 하고 이런 어떤 그좀 커리큘럼을 제대로 짠 교육을 해서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그 교육받은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마을 활동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예. 조금 답변이 됐습니까? 혹시 다시 한번 질문을 받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좀 사전에 주시고 해야죠. 놀라가지고 다음에 나중에 시킬게요. 최근에 읽은 두 권의 책이 있었는데 마을 관련 책은 아니에요. 다른 책인데 두 책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유럽의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이 중세에 마을 단위의 민주주의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논의로 하는 책이었고 또 한 책은 뭐냐면 중세 때 가장 많은 마녀 사냥이 이루어진 단위가 뭐냐?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마녀 사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녀라고 해서 사람 죽인 것이 거의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제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마을이 교묘한 거예요. 마을이 어떤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단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죽일 수도 있어. 그 충돌이 도시와 마을의 충돌을 아까 보신 것 같아요. 본인은 조금 이제 갈등 상황이 있으니까 이걸 균형 잡힌 판단력 문제로 가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균형 잡힌 판단력에 맡긴 문제인가? 이 문제가 이 갈등이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 건가? 시장님한테 말씀 듣고 다른 의견 들을 동안에 질문 있거나 의견 있으면 준비하세요. 예, 시장님 말씀하세요. 이건 제도적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도적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요. 이 사회학에서 그 성장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전주에 롯데 쇼핑몰이 오는데 롯데에서 저한테 로비가 오는 게 아니고 롯데에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한테 너 쇼핑몰 전주시장을 선택해주면 너한테 공사를 다 줄게. 이렇게 해서 건설업자들이 저에게 오고 그 건설업 가진 그 거대 자본이 이제 저 같은 시장, 그 다음에 시의회, 언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뭐 이런 국회의원 정치인들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지역 발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성장연합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이제 세력을 이렇게 올려오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사실은 막을 수가 없고 어떤 게 성장이냐에 대한 가치적 논쟁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도적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이때 갈등이 생길 때 표가 어느 쪽이 맞냐를 결정해요? 아니면 가치가 결정해요? 저는 뭐 분명합니다. 지금 뭐 우리 사실 뭐 재선 이것 때문에 재선을 하지 말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요. 이 종합경기장에 쇼핑몰 오는 것도 엄청나게 큰 일인데 이제 그런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정치 안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치가 받아들여질 때 그때 다시 등장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모든 분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 박수 칠 수도 있지만 아까 곡선의 도시 말씀하셨잖아요. 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인데 마을과 충돌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곡선의 도시. 좀 상식적으로 하나 알려드릴까요? 르 코르비지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나? 르 코르비지에라는 사람이 근대 도시, 현대 도시를 직선으로, 그러니까 곡선을 악으로 규범했어요. 규정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은 다 파괴되잖아요. 그 말씀 아까 하신 거예요. 그거 본인이 읽었거나 아니면 누가 이제 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곡선을 실제로 곡선으로 도시를 만들려고 해도 그걸 직접 반대하는 사람이 마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딜레마다. 마을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 곡선을 지킬게 해주면 일이 또 쉽지. 근데 성장 세력도 직선을 원하고 마을 주민들도 직선을 원해. 그러니까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 이렇게 말해 나중에 아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충돌을 일어날 때 마을 단위에서 힘을, 의식을, 공부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의로운 곳에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헨리 조지가 한 말인데요. 너무 웃겼습니다. 예. 정의로운 곳에 표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곳에 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재선 이상대 아저씨인 겁니다. 예. 여기가 수안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장님한테 여쭤봐도 정해놓은 곳에 투가 있습니까? 없다. 정말 지금 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고민인데 저는 시민들을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치라고 하는 기능이 물론 대의의 기능도 있지만은 개봉의 기능도 있다고 정치인들도 자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느 선에서 타협할 것인가 떨어지더라도 할 건가 남편처럼 타협할 건가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꼭 옳다 그러다라고 되도록이면 당선되는 쪽으로 이게 이제 많이 떨어져본 사람의 충고입니다. 저는 선거에 7번과 출마해서 4번 떨어지고 3번 당선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떨어져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대로 진짜 정치고 권력, 현상이고 고민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주시장이 이제 결정하는 거면 이게 권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오늘 논의하고 이것이 보면 그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질문이거든요. 그 이제 그게 본인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되는 거고 또 뭐 이후에도 계속 혼자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누구 거냐? 근데 그걸 서로 느끼느냐? 그 권력이 시민의 것이라고 했는데 시민은 내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뭐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모이면 정치인데 그 정치라는 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정당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당과 좀 다른 지지 세력이건 뭐건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는 정당의 기능이 요즘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시대가 달라져서 요즘은 시민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시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정치가 사실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저는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정치 자꾸 말씀드릴 건 아닌데 책임도 같이 지는 사실 그 문제가 근데 해내지 못하면 전주가 이제 무너지겠죠. 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아마도 다음 선거에서 전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주시장이 무너집니다. 네, 그 싫어한다는 게 예. 아직 한 번도 못 느끼셨어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에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쇼핑몰이나 대형 자본이 들어온다는 게 꼭 소상공인들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 물리적 공간 컨텐츠에 따라 시민들의 삶이 많이 바뀌어가는데 보통 쇼핑몰, 대형 쇼핑몰, 제대로 된 쇼핑몰이 하나 들어오면 평균 4시간 정도 있으세요,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행동 패턴이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계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밖에 한여름에 실내로 들어가야 되고 한겨울에 들어가야 되고 또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실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대형 쇼핑몰이 도시에 만들어지면 다 거기를 모든 시민들이 다 모든 컨텐츠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는 똑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 전체의 행동 패턴이 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우리 도시가 계속 다 복제되고 있어요. 모든 도시들은 가면 쇼핑몰이 있고 옆에 스타벅스가 있고 맥도날드가 있고 핸드폰 가게가 있고 통닭집 있고 모든 도시들이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동 패턴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 경쟁력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 경쟁력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쇼핑몰 이런 거 말씀드린 것은 꼭 반드시 소상공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니까 도시 전체적으로 보는 시민들의 삶 이게 경쟁력 이런 면에서 봐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시장님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정치하겠어요? 석사는 다문화죠. 그 담론을 해서 이만큼 됐구나. 정치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지치기도 했고 좀 춥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하면 제일 먼저 아까 청량님이 손 모셨으니까 제일 먼저 저는 이런 제안만 그냥 한 가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해마다 5월이면 5월 17일쯤 해가지고 이곳에서 낮에는 음악회도 하고 마을에 대해서 한번 컨퍼런스를 하고 밤에는 금남로에 가서 전야도 하고 그 다음 날은 광주에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앞으로 정례적으로 이곳에서 마을의 다발을 꽃피우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고 싶은데 어떻게 동의들 하세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오늘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에 제안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조금 뭐 아래 대해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우리나라에 마을 관련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너무 많이 나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사실 조금은 기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광산구 공유활동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5월 달에 전국의 마을 활동가 또 마을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학회도 하고 또 마을 축제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연례적으로 여기 네 분 중에 최소한 2분 동의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앞으로 해도 노력해보라는 한번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들이 우리가 나대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마을로 마을 철학자들이 안 나댄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자도 오고 활동가도 오고 주민도 오고 시민도 오는 전국의 마을 축제 학회가 매 5월 광주 이곳 공유활동지원센터 광산구에 공유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것에 동의하시면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광산구청장님과 공유활동센터장님이 주관해서 하시겠습니다. 시장님, 네, 그럼 학교는 시민자유당이 예, 시민자유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제 마무리 말씀은 세 분 아까 질문하셨던 거 그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 기금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마을 기금이 쓰여지면서 또 다른 동네 권력이 생기고 또 다른 분들이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어느 곳이나 다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뭐 그게 잘 극복됐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말씀 저희가 잘 들어서 자꾸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정부 돌봄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가 어떤 돌봄과 관련된 정책을 계속 축소하면서 결국은 돌봄 양이 많아지면서 이걸 어떻게 저항할 거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정당도 있고 기초단체장 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조건 나누면 가볍잖아요. 저희도 지금 예를 들면 전주시에서 실제 학교에서 점심 한 끼는 유치원에서 한 끼는 이게 가능하니까 먹지만 아침 저녁을 굶는 아이들 도시로 가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이제 엄마의 밥상이라고 1년 반 전에 시작을 해서 매일 아침 하루도 빼지 않고 도시락을 매일매일 배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한 1년 반 동안 근 4억 정도 기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엄마의 밥상이지만 아이들에게 마음 양식도 중요하지만 지혜 반찬이라고 해서 저희가 책을 저희가 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마 저희 말고 다른 지역에 아마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도 전주 조사를 해보니까 270분이 계시는데 한 어르신들이 한 달 내내 폐지를 주어도 12만 원 정도밖에 한 달 내내 해도 벌지를 못해요. 막 이렇게 산처럼 산더미처럼 여기까지 끌고 가시면 그게 뭐 겨우 1,200원, 뭐 900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농협 또 도로공사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분들이 한 달에 12만 원이니까 우리가 15만 원 드릴 테니까 이분들을 자기들 일을 시키고 폐지를 못 주게 자기들 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서서 이제 곧 저희가 협약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전문가들 상의해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직업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이제 보호장구를 저희가 드리고 예를 들면 그분들 기부를 받아서 이 가급적이면 폐지를 덜 죽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4개월 지나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저희 시비 투입되는 게 없이 이제 지역 있는 기반들에서 막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또 하나는 전주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몸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식사를 드시고 아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근데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식사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반찬 배달을 했는데 반찬이 거의 썩어요. 이분들이 반찬 챙기는 것도 귀찮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물 말아서 먹고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 어떻게 불러내야겠다 해서 지금 서너 달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회 이런 데서는 자원봉사들 무료 격리식당 해가지고 혼자 식사하시면 670명인데 670명을 하루에 한 개씩 무조건 불러내자. 손잡고 나와서 식사하고 말벗하고 되게까지 모셔다 드리자 하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해가고 있었는데 올 하반기 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걸 저희 공적자금으로 투입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남으니까 굉장히 가벼워져서 국가 정부도 그렇지만 또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지만 나누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농촌마을, 도시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전주도 전주는 농촌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전주에 있는 무주, 진안 이런 데보다 군 단위 인구가 될 정도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근데 농촌과 도시 물론 이제 도농 복합 도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농업 정책을 통한 도시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는 푸드플랜 2025라고 10년 계획을 지금 잡았는데 전주 시민들이 엔겔지수를 대입해보면 1년에 이 식료품으로 쓰여지는 돈이 1조 원인데 전주 농민들이 생산하는 건 5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 농민들이 생산내는 걸로 해서 저희가 3,000원까지 이걸 맞춰가자. 그러면 아마 로컬푸드로 좀 다 바꿔가고 있고 공공음식도 많이 바꿔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교류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교류가 시작이 됐고 농민들이 이제 그날 저기 마련한 것을 전주 로컬푸드 매장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도시하고 농촌하고 차츰 교류가 되고 도시에 이제 도시농업 저희가 활성화도 하고 스쿨팜 하면서 그러면서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처럼 자매계를 맺거나 또 이제 농촌마을 캠프거나 그걸로는 많은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도시하고 교류하는 게 저는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그렇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이 마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첫 번째 기금 문제는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결국은 주민협의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게 지리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아까 한 얘기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하면은 주민들이 조금 돈을 내서 같이 매칭하는 이런 방식으로 더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낸 돈이 국가돈하고 같이 합쳐져서 쓸 적에 어떻게 쓰도록 하냐 하는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앙정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방정부나 이런 쪽들이 좀 같이 연대해서 대항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는데 워낙 힘의 열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뭉쳐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려운 점이 이게 불이익을 이제 단체장이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지역으로 불이익이 당하게 돼 있어.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감내하고 싸운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연대 활동들을 저희 단체장 차원에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지방 의원님들도 조금 이런 연대 활동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중앙하고 같이 싸워주는 이런 일들을 좀 발견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농촌마을하고 도시마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농촌마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같은 도시 내에서도 저희들 내부에서도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 마을의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형태에 맞게 조건에 맞게 뭔가 그 마을에 맞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이 마을 만들기 운동이 자칫 이제 단체장의 치적 비슷하게 되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기초의원님들의 반대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당이 다르면 더 그렇고 당이 같아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초의원님들하고의 연대나 이런 걸 어떻게 더 강화해서 이 마을 만들기에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뭘 짓고 이러는 데는 저희 내부도 마찬가지다. 뭘 짓고 이러는 것들은 그래도 예산 세우기가 쉬운데 그냥 뭐 인건비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사업비로 해서 흘러가는 돈들을 예산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결국 그 부분에 관해서 이 의원님들하고 지방의회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이 공유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께서 이 지방 의원들하고의 어떤 이렇게 좀 서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이크가 아니라 예. 저는 박우섭 총장님의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냥 말씀을 이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제 도농 이제 상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인구 분포가 지금 사실 너무 불균형하기도 하고 삶의 상황이 너무 이제 불균형한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도시의 숫자만 많지 이 양극화의 그늘이 도시에서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훨씬 더 그게 파괴 지역으로 왜냐하면 공동체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공적 질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깨져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양극화의 그늘이 대책 없이 점점 더 짙어져가는 측면도 한편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인데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우선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푸드플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환경 부산급식을 하는 데다가 서울만 해도 인구가 1000만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적인 이제 돈이 많이 투입되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해보려고 나름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결국 마지막 남는 문제는 숫자가 훨씬 많은 이 보통 사람들 그냥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가 결국 남는 문제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될 겁니까? 네.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세상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느낌이 있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20세기는 상상된 공동체가 우리를 지배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 국가 사실 없는데 상상한 것이 우리를 지배했고 그것이 폭력의 시대에 돌출되어 왔어요. 마을은 우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성북 구청장님도 말씀하시고 발표 토론문에 민영배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마을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거거든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을 사실은 아까 우리 민영배 성북 구청장님께서 본인 홍보하느라고 말씀을 자세히 못 하시는데 페이지랑 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몇 분 해야죠. 75페이지랑 펴보세요. 알겠습니다. 75페이지 펴보시면 잘 우리 시대의 마을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민주주의 어원이 민주주의가 데모크라시인데 그 데모스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고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최소 지역 단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는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고 같은 성씨를 나눈 사람이 아니고 같이 동질적인 어떤 걸 가진 사람이 아닌 이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그들이 통치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음에 올해 여기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